침공을 하면 성공을 해야 되고 성공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진핑의 권좌가 위험해지고 네. 대만이 중국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기기 작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버티기. 비기기 작전에는 아까 그 2027년 대만 침공설 이거는 그 좀 주로 서방 세계의 그렇습니다. 생각이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중국 내부에서 이게 퍼져가고 있다. 또 그 근거로 뭐 시진핑과 가까운 교수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와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푸단대 장웨이 웨이 교수 등 네. 이런 사람들이 2028년 대만 총통 선거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공언을 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공개적으로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네, 강경파들은 지금이 어쨌든 대만을 통일하고 중국몽을 완성하는 아주 좋은 기회다, 시간이다라고 주장하는 강경파들도 있어요. 강경파들. 당연히 강경파들도 있고, 특히 이 장웨이웨이 교수라는 분은 중국이 어려움을 뚫고 세계를 놀라게 했다라는 이 전한중국, 그러니까 중국의 그 중국이 고통을 이겨내고 세계를 놀라게 한다라는 중국의 성과, 네. 이걸 책으로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진핑이 그걸 보고 이게 바로 내 생각이야. 이제 이래서 훨씬 더 이제 발언권이 생긴 분인데, 침공을 하면 성공을 해야 되고 성공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진핑의 권좌가 위험해지고 네. 침공이 오래 가면 제재를 받게 돼 있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네. 지금은 때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 이제 일부 사람들은 지금 하지 않으면 실기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대만이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고 특히 TSMC라는 산업의 쌀, 세계의 공공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국제적 공적이 되는 이제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건데, 이거는 뭐 당연히 최고 지도자의 결정에 달려 있죠. 그런데 최고 지도자가 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그렇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며, 미일, 특히 대만 해협 유사시에 문제가 생기면 일본은 뭐 당연히 주일미군이 가기로 했고, 우리도 며칠 전에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국도 응분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굉장히 큰 동아시아의 국제전으로 확전될 가능성마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과연 그런 걸 불사하고 지금 이 대목에 할까라는 데 대해서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코너에 몰리고 국면 전환이 필요하면 하는데, 이제 이 무력 공격하는 것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금문도 같은 데는 굉장히 가까운 섬이에요. 중국 본토의 그 샤먼이라는 도시에서 4km밖에 안 떨어져 네.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140km가 떨어져 있고요. 멀네요. 우리 뭐 연평도 이런 거 그거보다 이제 훨씬 더 위치가 길게 돼 있는데, 이런 섬을 한번 먼저 도서 점령. 근데 이런 지역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네. 마조도라는 데가 있고, 또 펑호라고 그래서 팽호도, 이런 데를 한번 점령을 해서 뭔가 압박을 넣는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갖고는 또 반작용도 있어요. 그러면 저 지역은 저렇게 와서 했으니 우리가 방어를 못하니까 저건 주고 본토 방어에 집중하자. 네. 그리고 미국 같은 데도 본토는 지켜줘야겠다. 그러니까 본섬,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군사 전략적으로 대만이라는 데를 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마지막에는 이제 지상군이 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상륙할 데가 많지가 않아요. 네.
뭐 4군데 5군데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뭐 현대전이니까 이제 미사일 공격을 하고 사이버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정이 들어가고 폭격을 하고 뭐 이런 거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상군이 이제 들어가서 점령을 하는 건데 이게 이 대만 해협이라는 140km에 달하는 바다를 놓고 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인원이 어쨌든 데려오는 배를 타고 게. 가야 되니까 노출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그 출혈을 최소화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럼 이제 통일하는 방식도 꼭 무력 침공에 의한 통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물론 지금 대만의 민진당 정부가 중국과 대만은 별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통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냥 각자 살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뭐 이렇게 통일 중국은 막 몸이 달아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만은 물론 방어가 우선이고 대만이 중국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기기 작전이 최우선입니다. 그 버티기. 비기기 작전에는 미국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비길 건데 그렇다고 자기네가 진군을 해서 본토를 수복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대만 입장에서도 이게 좀 손익계산이 잘 안 맞는 물론 수동적이지만 그럼 당연히 중국은 점령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장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전략적으로 고려할 게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무슨 일이든지 다 그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그러니까 중국도 뭐 강경파, 온건파 여러 세력이 당연히 있는 있습니다. 것처럼 네.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네, 네. 그게 이제 과연 주류의 목소리냐 또 시진핑의 뜻을 반영한 거냐는 더 봐야 된다. 네, 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리고 결정은 시진핑이 할 거고 뭐가 우선순위냐를 우선 생각을 해야겠죠. 네. 근데 이제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해군에 맞서서 우리의 해군력을 뭐 보강을 해야 된다. 뭐 네. 해가면서 네, 네. 해군력에 대해서 너무 그 긴급성을 요하면서 한국에게도 SOS를 치고 막 이런 행위들을 하다 보니까 아 진짜 뭔가 해전을 준비하고 있나? 그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대만 해협 밑에를 우리가 이제 동중국해라고 네. 그러고 그 밑에가 남중국해입니다. 그리고 남중국해는 이렇게 그 아시잖아요. 뭐 구단선 이렇게 해서 자기네 바다라고 그러고 주변에 아세안 국가들이 필리핀부터 이렇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싸고 있어요. 베트남까지. 요거를 뚫고 나오면 바로 태평양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중국이 원래 구사를 했었죠. 이게 이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접근을 못하게 중국이 막는 것도 있지만 중국을 그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바로 이제 괌, 뭐 잘 아시는 앤더슨 공군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하와이,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본토란 말이죠. 그러면 태평양은 그냥 넓은 바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핵심적인 거는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미국의 제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군력이 바탕이 돼야 되고 네. 그런데 중국은 지금 거의 국가방 찍어내듯이 함정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미국은 이제 함정 제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질적으로는 분명히 우수하고 11개 항공모함 전단이 중국은 항공모함 전단을 이제 3개 만들어놨는데 기술적으로나 수적으로나 아직은 상대가 안 되지만 그렇죠. 그냥 놔두면 중국은 계속 클 거고 이제 미국은 상대적으로 약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뭐 한 290척, 중국이 370척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한 100척 정도 더 만들어야겠다. 근데 미국이 지금 군함 하나 건조하는데 1년 반씩 이렇게 2년씩 걸리는데 한국은 1년 안에 빠른 건 6개월 안에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조선이라는 얘기만 하지만 그게 이제 군함이라든가 존스법을 개정해가지고 이제 해외에서도 뭐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우리는
미국의 무장을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무장을 한국이 도와주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뭐 선택이라기보다도 더 가까이 가지 말라는 압박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뭐 미중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힘 있나요? 아니, 고객이 그거는 원하는데. 뭐 그렇죠. 그 사실은 비즈니스 그렇죠. 개념으로 대한민국이 뭐 시장 경제 국가인데 그게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할 우리는 아무 근거도 없다.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이거는 제해권을 둘러싼 이 중국과 미국의 각축. 그 첫 번째 각축장이 남중국해. 네. 그러니까 그 안에다 가둬놓고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1대1로 정책을 이렇게 잘 보시면 이게 동쪽으로는 올 수가 없잖아요. 미일 동맹도 있고 또 그렇죠. 앞에 한국도 있고. 그러니까 서진 정책이거든요. 육지도 해서 뭐 유럽, 아프리카까지 중동 거쳐서 그다음에 바다도 인도양을 거쳐서 가는 이렇게 지금 이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시진핑이 2012년에 중국 총서기가 되기 전에 미국을 방문을 합니다. 국가 부주석 신분으로.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는데 이제 자기가 다음에 중국 지도자가 되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하죠. 태평양은 미중 양국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넓다 이런 표현을 해요. 네. 이거 무슨 얘기냐? 태평양이 니네 바다냐? 우리도 좀 같이 있자. 사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 해군력을 발전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장웨이웨이 교수 보면은 대만은 뭐 홍콩보다도 오히려 통치가 더 쉬울 것이다. 그 다음에 일국일제도 가능하다. 이런 주장.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웨이웨이 교수의 그 생각, 계획에 그 시진핑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결국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통치 시나리오까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냐? 내부에. 만약에 점령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사실은 홍콩이 일국양제에 의한 통일인데 1997년에 이제 중국에 흡수가 됐고 이제 자기네들은 회귀했다고 표현합니다. 준 적이 없으니까 반환이라고 영국은 얘기하지만 그 어쨌든 이 조약 남경조약 자체가 불평등 조약이고 우리는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홍콩이 알아서 돌아온 거다. 그게 회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2027년부터 50년간 일국양제를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2047년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미 2019년도부터 그게 깨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뭐 일국양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일국일제가 된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럼 대만은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절대로 중국과 뭐 협상이나 일국양제건 뭐 일국오제건 우리는 안 한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하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홍콩도 돌아왔고 마카오도 돌아왔으니까 대만만 통일하면 그레이트 차이나가 생기는 거예요. 네. 통일의 당위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점령을 하거나 뭘 하면은 그때는 완전히 중국식으로 만들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당연히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대만이 어쨌든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가 뭐 열 몇 개 나라밖에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제조업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소위 계산, 전략적 계산을 해야 될 거다. 근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복속을 시키거나 통일을 하거나 뭘 하면 그건 당연히 중국식 시스템으로 끌고 가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짱웨이웨이 교수가 예를 들어서 뭐 통치하기가 쉽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중국의 일부 학자들이 이런 데는 이제 그 정부에 동조하는 학자들 의견이 많이 나오지만 그런 식으로 점령을 하면 계속 앞으로 대만 섬인데 통치 내내 그 소위 저항에 시달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중국에. 네.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통일을 해야지 무력으로 하고 복속을 시키고 강제 점령을 했을 경우에는 그 앙금이 계속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통치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결국 그러니까 이제 플랜은 딱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걸 실행하냐 마냐 실행할 수 있느냐는 건 별의 문제니까. 그렇죠. 플랜이야 당연히.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작게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대만 사람들의 의지인 것 같아요. 아이 그래 대만도 그냥 한 민족이니까 중국도 한 민족이니까 그냥 우리 이런 정도 보장된다면 중국 경제도 좋고 뭐 이런 어떤 유화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대만 국민이 많다면 그것이 이제 결국 그 친중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고 이제 뭐 중국이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의 그 의식은 어떻습니까? 중국에 대한 통일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조사를 해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현상 유지가 항상 한 85% 정도 돼요. 이대로 살자. 이대로 살자인데 그게 이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통일을 지향하면서 이대로 살자와 독립을 지향하면서 이대로 살자와 나는 아무래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자와 이렇게 좀 나눠져요. 그런데 독립을 지향하면서 이대로 살자가 더 많죠. 통일을 지향하면서 이대로 살자보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80몇 %의 항상 조사를 하면 그렇습니다. 80% 이상이 현상을 유지하자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만의 지도자들도 어떤 뭐 민진당 정부건 국민당 정부건 독립 성향을 띄었건 또는 궁극적으로 중국과 잘 지내서 뭐 통일을 하든 아니면 지금은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중국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국제적으로 다 인정을 받는 국가가 되면 아유 그럼 뭐 대만이라는 거 쓰는 것보다 중국으로 같이 쓰는 게 낫겠네 라고 생각할 사람도 당연히 있죠. 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만 사람이나 홍콩 사람들은 중국인이란 말 쓰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요? 아시잖아요. 너 어디 사람이니 그러면 나는 타이완이스야. 중국인이라고 안 해요. 다 중국 사람인데. 네. 홍콩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중국 사람이지? 아니야, 나 홍콩 사람이야. 아, 그래요? 꼭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직도 중국이 사회주의 시스템이니까 이 시스템에 대한 공감대 이런 게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정말로 한 국가 두 체제를 제대로 운영을 해서 원래 그들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고 뭐 이제 일국이니까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니까 할 수 없는데 독자적 영역을 확보해 주면은 말씀하신 대로 아이 뭐 이 정도면 그냥 그래 한 이름 쓰면서 살자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면 그거를 끌려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죠. 네. 이제 좀 원초적인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중국은 대만이 분할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게 하나의 중국 원칙이에요. 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국민당 시절에 1992년에 그 하나의 중국에 대한 컨센서스를 각자 하나의 중국이 어떤 중국인지는 각자 표현하기로 하고 사인을 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민진당 정부가 들었었잖아요. 천수이비엔이라는 사람이 8년. 그런데 그때는 중국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독립주의자로 간주를 했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고요. 그래서 정권이 마잉지오라는 국민당한테 온 거예요. 그 국민당의 입장은 중국이 너무 커서 우리가 극복하기가 어려우니 중국과 잘 지내서 우리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대만의 미래 발전에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친중 이렇게 이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당도 나라 뺏기고 온 당인데 친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장개석 총통이 그러면 그 넓은 중국 땅을 다 뺏긴 건데. 뺏기고 온 거잖아요. 져서. 그런데 친중을 할 일은 없고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가 대만 발전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차잉원이라는 사람이 왔고 여기는 이제 독립 성향의 독자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8년 하고 이번에 국민당이 해야 이제 정권 교체가 딱 되는 건데 다시 민진당이 됐단 말이죠. 네. 이 민진당이 다시 된 라이칭더라는 총통은 더 급진적인 독립주의자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너랑 이제 내가 얘기 안 한다. 그 작년에 쌍십절 10월 10일이 이제 중화민국 건국을 한 유명한 쌍십절 기념일인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은 대만이 중화민국이죠. 중화민국 대만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대만이 중국의 분할할 수 없는 영토의 일부분이라고 했는데 중화민국이 먼저 생겼냐 중화인민공화국이 먼저 생겼냐. 중화민국은 1911년에 생긴 나라고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에 생긴 나라인데 누가 누구한테 속한다는 말이냐. 네. 너희는 그런 얘기를 대만에 주장할 권리가 없다. 이래서 또 중국이 이제 아시다시피 또 이 섬을 삥 둘러싸고 또 해상 봉쇄 훈련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민족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영토의 문제가 아니고 통합, 통일의 문제로 중국은 접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둘러싸고는 앞으로도 계속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고 아시다시피 1949년에 이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했고 대만 사람들이 이제 국민당이 대만으로 왔는데 1949년에 와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도 지금 75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본토에 대한 기억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 1세대들은 이미 다 자연적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당이건 민중당이건 우리가 민진당이건 이걸 친중 친미 프레임으로 나누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보다는 민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가 오든 간에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국가로서 인정받으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쪽으로 가는 거니까 친중, 친미 이런 프레임을 너무 안 쓰는 게 오히려 대만 문제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쉬울 겁니다. 네, 그렇군요.